오늘은 최근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외교 소식을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월드 비엔남 정상 간의 만남에서 합의된 원전 미 고속철도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소식인데요. 언뜻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싶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5년 8월 1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당 서기장과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은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것을 넘어 한국과 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채택했는데요. 이 공동성명이 뜻하는 바는 한국과 베트남이 앞으로 더욱 긴밀하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원전, 고속철도 그리고 신도시 개발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전 분야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원전 분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MOU는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원전 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는 데 있어 한국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고 앞으로 원전 건설은 물론 운영, 유지, 보수 등 다양한 원전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협력 분야는 고속철도입니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교통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북쪽에서 남쪽을 잇는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이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KTX라는 세계적인 고속철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베트남의 고속철도 건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베트남의 물류와 인접,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역 목표인데요.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무려 1,500억 달러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4년 교역액이 867억 달러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앞으로 얼마나 더 활발해질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역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양국의 기업들이 서로에게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양국 경제 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은 희토류, 보크사이트, 흑연, 주석 등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광물들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재료들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베트남과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한마이너스 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의 수급, 가공, 그리고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됩니다. 방산 협력도 그중 하나인데요. 양국은 차관급 회담인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17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국방 및 군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과학기술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각국 장관급 기구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AI,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첨단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인력 양성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래 시대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을 사돈의 나라라고 친근하게 칭하며 양국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대해 서로 배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 양국 국민 간의 유대와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국빈 만찬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해 회장 송경식, 경총회장 유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은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 LG, 포스코, 한화, HD현대 등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주요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것은 이번 베트남과의 협력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협력들은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양국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원전과 고속철도는 물론 핵심 광물, 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젊은 인구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이번 한마이너스 베트남 정상회담의 합의는 양국 관계가 더욱 깊고 넓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월드 비엔남 정상 간의 원전 및 고속철도 협력 강화 합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교적 성과가 우리와 베트남 양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하게 짧게 매일 한입 구독하고 똑똑해지기 좋아요와 댓글에 똑똑이라고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